진짜 이번 여행은 막아낀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배터리가 갑자기 많이 남아있었는데 광탈이 되면서 차가 거의 멈췄는 걸 겨우겨우 막 회생제동 쓰면서 해서 겨우 끌고 가서 0%에 겨우 충전을 물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펑크가 났습니다. 자, 지금 왼쪽 뒷바퀴에 공기압을 보시면 펑크가 났어요. 220 정도부터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맥도날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 과정도 거의 1시간이나 걸렸어요. 전화를 고객센터에 했더니 공식 고객센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NSW주에 있으니까 너 지금 빅토리아에 있으니까 빅토리아주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라 이런데, 아니 공식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빅토리아주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로 계속 줘요. 그래서 끊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막 알아보다가 전화를 계속 했어. 근데 안 받아요. 다 퇴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 전화만 24시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전화했는데 한 4번 정도 만에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알겠어 빅토리아로 연결해줄게 하면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날렸죠. 그전 분들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1시간 내로 이 수리기사분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8시거든요. 정말 저 차 때문에 어제도 갑자기 배터리가 25%인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뚝뚝 떨어져. 24, 22 이러다가 제가 200km 정도만 가면 됐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제가 270km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 40km 정도 남았을 때 배터리가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충전을 하려고 했더니 또 가니까 충전기가 고장이야. 뭐 오르막도 아니고 지금 기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도고 전혀 떨어질 상황이 아닌데 배터리가 이제 순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 남고 원래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50km를 까먹고 나서도 한 30km 더 차이가 나서 80km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데 급히 수소문을 해서 지금 1% 남고 도착을 했는데, 이 충전기가 작동을 안 하면 이제 전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충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배터리 1% 남고 왔는데 또 충전기가 고장이에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가까운 충전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0% 되고 몇 킬로 정도 더 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BYD가.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6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달릴 방법이 없네요. 자, 배터리 1% 남았고 5km 더 갈 수 있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6.1km 남았어요. 자, 일단 가고 있습니다. 자, 1% 4km 남아 있다가 갑자기 3, 2, 1, 0 되면서 0이 되어버렸어요. 또 갑자기. 전 아직 4.3km를 더 가야 됩니다. 가다가 멈출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자, 결국 충전을 시작했고요. 자, 0%고 정말 겨우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충전기를 찾지도 못해가지고 저쪽 주차장 건물에 들어가서 막 또 헤매다가 차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긴장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이게 조그만 또 충전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 B타입 저거 연결해가지고 자, 결국 0%에서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장이라서 0%가 되고 한참 주행을 하다가 결국 어떤 아파트 같은데 그 조그만 B타입 충전기 꽂아서 쓰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충전을 겨우겨우 했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정말 시간도 많이 날리고 고생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펑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 추첨을 하기로 했죠.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집에 못 갔어요. 지금 전화를 들고 지금 여기서 차 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아마 구독자 추첨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멜버른에서 출발해서 뭐 12사도인가 그거 보러 지금 한 200km 서쪽으로도 왔어요. 그래서 멜버른 집까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약속 어겨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라이브 켜도록 할게요. 수리기사분 오셨네요. 수리기사분 오셨어요. 제가 저보고 또 주작이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오셨어요.
Hi there. There you go. This tire is punctured. Spare, alright. Alright. There's not spare in there? I don't think so. 현재 전기차 충전 중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수리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죠. 수리가 아니라 바람만 넣어줬습니다. 호주는 자동차 수리 기사분이 그 띄우는 자키를 안 들고 다니세요. 차에 없으면 타이어 펑크 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 펑크라 가지고 280 정도까지 다시 바람을 채웠어요. 이제 평소에 24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220이 되면서 60이 빠지면서 이까지 왔어요. 거의 90km 정도 주행을 했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채우던지 하고 내일 오전에 타이어를 고치러 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면 바로 이제 지렁이 해가지고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여기서는 그러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충전을 하는 동안 다시 기사분을 불러서 여기서 바람을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선TV란입니다. 자, 여기는 여전히 호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BYD 아토3 차량입니다. 토레스 EVX의 기반이 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어저께 이 차량이 펑크가 나고 그리고 배터리가 갑자기 순삭이 되면서 차가 멈추는 증상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시 LFP 배터리의 셀 밸런싱 때문에 배터리가 광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LFP 배터리는 못 쓴다. 또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물론 특정 채널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토레스 EVX도 아마 BMS 세팅 자체를 BYD에서 했을 거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차주분들은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자의 주행 습관과 관계없이 100%를 충전시키면 주행거리가 480으로 뜬다는 겁니다. 이 차량이 이제 호주에서 제원상 480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무조건 480이에요.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480으로 찍혀있길래 시내 주행용으로 쓰던 전기차구나, 그래서 480이나 찍혀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고속만 탔는데도 여전히 480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480으로 100%에서 찍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나 테슬라나 이런 차량들은 제 주행 습관에 따라서 100% 충전거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잖아요. 600도 찍고 700도 찍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든 4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마다 4분의 1씩 주행거리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120씩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5%가 남았는데 120km 갈 수 있다고 뜨죠. 곱하기 4 해보면 100%가 되고 48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5% 시점부터 발생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실제 남은 배터리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인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광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배터리 전압의 이제 변화가 크게 감지되는 시점이겠죠. 이게 LFP 배터리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모터의 전력 소비량까지 여기에 합산을 해서 잔여 주행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 있는 잔여 주행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BYD는 그게 안 돼요. 지금 25%가 남았는데 120km가 남았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이 가봐야지 한 80km 이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차량이 제가 타보니까 고속으로 계속 달렸을 때 아무리 많이 타야지 300에서 320km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야지 80km를 갈 수 있을 건데 얘가 120을 아직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LFP 배터리 특성상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LFP 배터리 차량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BYD LFP 배터리 차량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25, 119 아마 이제 지금부터 광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토레스 EVX의 인도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기자단 시승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자단 시승기가 차를 기껏해야지 100km, 많이 타야지 100km, 150km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이 순삭 지점까지는 못 하실 거예요. 못 하고 리뷰를 하실 거고, 설사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더라도 말하기가 힘들겠죠. 리뷰 특성상 솔직한 리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량을 출고받으신 분들은 조금 장거리를 뛰시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토레스 EVX에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BMS 세팅 역시 BYD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아토3 차량과 동일을 하게 아마 세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배터리가 광탈되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개선이 힘들죠. 그래서 차량을 미리 받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순삭이 될 겁니다. 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자, 배터리 순삭이 시작돼서 충전을 하러 왔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5%마다 120km씩 최대 주행거리 480km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지금 19km 남아있죠. 그런데 92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순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18, 17, 16 갑자기 쭉쭉쭉 떨어져요. 자, 이런 증상이고, 자, 만약에 잔여 주행거리 측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해서 운행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썸TV란입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 위고요, 호주입니다. 카툰바에서 시드니로 향하고 있고 오늘 귀국하는 날입니다. 호주에서 15일 동안 BYD 아토3 차량을 테스트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989km를 돌파하고 있어요. 공항까지 도착이 지금 40km 정도 남았으니까 3,000km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목표가 3,000km 이상 타는 거였는데 일단 목표 달성은 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차량을 왜 리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제 채널에 제가 LFP 배터리 관련 영상들 올리면서 저한테 공산당이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어떤 채널에서 유입된지 제가 알고 있지만 댓글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다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어느 정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중국 차량이 지금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호주만 해도 현대기아 차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본 한국 모든 전기차 다 합친 것보다 이 아토3 한 대가 많았습니다. 호주에서 판매량 3위고요. 1위가 모델 Y, 2위가 모델 3입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MG,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쭉쭉쭉 해서 8, 9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토3 차량이 남미나 유럽 국가나 이런 곳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전기차를 얕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일 동안 3,000km를 타는데 저한테 편한 차는 사실상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지만 굳이 이 차를 빌린 겁니다. 물론 하루 정도 빌려서 타보고 리뷰 시승기를 찍으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름 정도 탄 거고요. 3,000km 정도 타니까 이 차에 대해서 100% 다 알 수 있었던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BYD 아토3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가 글로벌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단순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쪽 풍절음도 시끄럽고 노면 소음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왜 잘 팔릴까요? 가성비가 좋아서 잘 팔리는 거겠죠. 기존의 내연기관 시절에 한국차가 잘 팔렸던 이유, 사실 호주에 한국 내연기관 차는 많거든요. 전기차는 많이 없지만.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국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죠. 그러면서 가성비가 한국차보다 중국차가 낫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브랜드 파워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국차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BMW나 벤츠나 이 정도 수준은 안 나오잖아요, 현대기아가. 그래서 현대기아를 타던 분들이 전기차는 중국차도 괜찮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니까 타는 거고요. 그럼 금액이 얼마냐 보시면 이 차가 5만 불 정도 합니다. 5만 불이면 한 4,2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요. 자, 보조금을 받으면 2,900만대에도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차가 한국에 상용차밖에 없지만 승용차가 곧 들어올 겁니다. 이 차가 현재 호주에서 4,200만 원이니까 한국에 3,900만 원 정도에만 들어오더라도 보조금 1,000만 원 하면 2,900만 원 정도의 차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900만 원에 이 정도 차가 한국에 있느냐 보시면 단언컨대 없습니다. 지금 이 중국 전기차 수준에 대해서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중국차 그거 누가 사냐, 중국 전기차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타보니까 한국 전기차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맞아도 90% 이상 수준까지는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는 1,000만 원 이상 나니까 가성비가
현재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가 중국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전기차가 그렇게 좋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엉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관련만 보더라도 일단 무조건 100% 충전하면 운전자의 주행 습관과 관계없이 480km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모델 Y RWD도 현재 이런 방식이긴 하지만 운전자의 주행 습관이나 아니면 공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주행거리에 반영을 하거든요. 남은 주행거리.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배터리 10% 15% 남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달린 주행거리를 그냥 계속 빼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갑자기 뚝뚝뚝 광탈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차가 거의 멈출 뻔하면서 배터리가 0% 되면서 정말 고생을 했었죠.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려드렸고요. 뭐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뭐 마감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현대기아차를 따라오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기아보다 나은 부분은 없느냐? 있습니다. 일단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현대기아의 EGMP 플랫폼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이쪽 헤드룸을 보시면 제 키 정도면 지금 EGMP 플랫폼을 제가 탔을 때는 거의 머리가 스치는 정도였죠, 항상. 그런데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 포지션 역시 지금 허벅지가 붙어주면서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BYD 배터리 스타일 때문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차를 이렇게 운행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부분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 같은 부분을 보면 일단 차를 투명으로 해서 바닥까지 보여주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 제가 아이오닉 6 때 이제 센서의 부정확함 그리고 이 서라운드 뷰의 부정확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업데이트를 해줬었죠. 그러면서 이 사각지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을 오히려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엄청나게 그 부분을 많이 표시를 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부정확한 서라운드 뷰가 돼버렸죠. 그런데 BYD 같은 경우는 그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차를 보여주고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해요. 자,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응답성을 보시면 상당히 빠릅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버벅버벅 거리죠. 그런데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이 차가 엔트리급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불편함이나 이질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BYD 아토3 차량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한국에 어떤 차랑 비슷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원가 절감을 한 폴스타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승차감이라든지 하체 세팅이라든지 주행감이라든지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합니다. 폴스타2 같은 경우는 뭐 폴스타 브랜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폴스타2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뜯어서 보여드렸겠지만 폴스타2는 상당히 방음에 신경을 쓴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원가 절감이 크게 없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마 다 뺀 것 같아요. 유리도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고 하체 지금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원가 절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보강만 해주면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물론 폴스타2보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반잘주행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의 HDA2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레이니타를 현대기아보다 더 잘하고 물론 그냥 이렇게 대충 쓰기에는 별 불편함은 없지만 현대기아보다 안 좋다. 뭐 이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왜 중국 전기차를 리뷰를 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죠. 왜 안 팔리냐면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조금도 떨어지고 전기차 잘 팔린다고 가격을 계속 올려버렸죠, 회사들에서. 그러면서 전기차가 지금 엄청나게 안 팔리고 있고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강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또 누가 사겠습니까? 사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LFP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LFP 배터리 전기차만 타겠다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NCM 배터리가 LFP보다 고성능 차량에 적합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LFP 배터리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가성비 때문입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가성비가 안 나오면 전기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싸고 가성비 안 나오고 경제적이지 않은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LFP 배터리거든요. LFP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차량 가격을 낮춰줘야지 소비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보조금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전기차는 뭐 특정 대상 아니면 얼리 어댑터들 뭐 이런 분들만 타서는 안 됩니다. 일반 분들이 전기차를 사주셔야지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BMW 520i를 사지 왜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일반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가 필수적이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LFP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이 LFP 배터리가 뭐 기술력이 뛰어나야 만들 수 있다, 정말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처럼 NCM 배터리가 최고다, 짱이다, LFP는 못 쓴다, 쓰레기다, 이렇게 흘러가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NCM 배터리 전기차도 앞으로 아마 이 가격에 못 살 거예요. 굳이 전기차 회사들에서 수익성도 안 나오고 뭐 인정받지도 못하는 전기차를 계속 만들 이유도 없고 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매니아틱한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정도의 전기차 인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기차 대중화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LFP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중국 전기차 더 이상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세게 얻어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산 전기차 대비 이 완성도, 가격대고 그 완성도만 봐도 90에서 95% 수준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격이 1,000만 원씩 싸게 들어와 버린다면 상당히 큰 폭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또 지금 또 조선족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왔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뭐 현대기아 전기차가 미리 대비를 어느 정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현재의 기준으로 얻어맞는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얻어맞을 겁니다. 자, 과거에 학창시절 때 6.25 전쟁이 왜 터졌냐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방심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현대기아 전기차 해외에서 판매량, 그리고 제가 직접 느껴본 바들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제가 이 차량을 3,000km를 탔던 그런 경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미 가격을 대비해서 본다면 중국 전기차에 따라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6 누수가 일어나도 안 고쳐주고 이런 방구석 여포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국 전기차 하나둘씩 밀려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자, 공항까지 10km 정도 남았네요. 호주 와서 총 3,010km 탔고요. 호주 와서 중국 전기차 빌리길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중국 전기차 타면서 사실 안 좋은 리뷰를 찍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호의적인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봤을 때 기준으로 나올 리뷰긴 하지만, 지금 한국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의 해외 시장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아토3 차량 같은 경우가 3,000 후반 정도에 들어와서 2천만 원대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주행거리 400km 정도 갈 수 있고, 이 정도 SUV에 이 정도 완성도, 소프트웨어 이런 차량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기아 자동차의 EV3나 이런 작은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차량들이 니로나 코나보다 싸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신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2천만 원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보조금 적용 후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BYD 아토3가 테슬라보다 많이 팔리는 상황, 이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전기차 더 이상은 우습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전기차의 90에서 95% 수준 차량만 봤을 때 나오고, 가격까지 본다면 한국 전기차보다 구입 시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BYD 아토3 호주 3,000km 시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쌈TV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